여러분, 9월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쉽지 않은 달입니다. 하지만 10월은 정반대로 강세장이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경제나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 9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10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나올 중요한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각 나라가 돈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가 시장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때 특히 중요한 게 M2 통화 공급입니다. M2는 현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 등 모두 합친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을 말합니다. 중국은 7월 기준 M2가 전년 대비 8.8%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최근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원자재와 신흥국 시장에 자금이 흘러가는 큰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돈을 많이 풀면 그 자금이 결국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신흥국, 주식,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대로 중국이 돈줄을 조이면 신흥국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힘들어질 수도 있죠.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이 난방을 세게 틀면 내 방도 같이 따뜻해진다는 비유 그대로입니다. 중국이 돈을 풀면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세계 전체 시장이 그 온기를 함께 느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M2 역시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2025년 7월 기준 약 22조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지난 몇 달간 계속 계단식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과장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돈이 다시 풀리고 있다.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먼저 이 돈의 흐름을 반응합니다. 기업 실적이다, 경제 성장 같은 다른 요인도 그 다음 문제이고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장을 보거나 커피를 사 마실 때 예전보다 비싸졌다고 느낀다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실체죠.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정책을 결정할 때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PCE입니다. 이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측정한 것인데요. 최근 발표된 수치를 보면 7월 기준 헤드라인 PCE는 2.6입니다. 여기서 식품 에너지를 뺀 코어 PCE는 2.9%입니다. 겉으로 보면 연준의 목표치 2%에 거의 다 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꺾이지 않고 다시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가 상승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라 언제든 다시 달아오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는 오래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도 비싸지고 기업과 가게 모두 숨이 차오르죠. 그런데 물가가 여전히 완벽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고용시장이 급격히 식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이제 물가만 보지 말고 고용 둔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정리하면 숫자만 보면 목표치 근처, 겉보기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속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한 구조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고민 중입니다. 시장에선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고용 둔화가 심해지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이제 내일 발표될 미국 고용 통계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시장은 이걸 정말 예민하게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가지는 꼭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비농업 고용. 한 달 동안 새로 늘어난 일자리 수. 두 번째, 실업률.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못 가진 사람의 비율. 세 번째, 평균 임금. 노동자가 시간당 얼마나 받는지. 즉, 임금 상승 속도. 이번 8월 고용 통계 전망을 보면 NFP는 약 7만 명대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보다 많이 둔화된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을 약 4.3% 수준 예상.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3% 중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일자리가 예전만큼 안 늘어나고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만약 NFP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오고 실업률도 뛴다면 경기가 식는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시장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임금까지 강하게 오르면 여전히 경기는 뜨겁다.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린다. 시장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즉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될 고용 통계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자리수 NFP는 얼마나 늘었나, 실업률 얼마나 일자리를 못 구하나, 평균 임금이 얼마나 오르고 있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시장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 법적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판결인데요. 법원은 이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 시장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재까지 언론과 전문가 분석을 보면 상당수는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결국 이길 가능성보다는 더 많은 제약 속에서 일부 정책 수단을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열 여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참고하는 온체인 지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하나만 보면 불확실하지만 두 개 이상이 동시에 같은 신호를 줄 때 정말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지표들을 따로 더 깊게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파이 사이클 탑 지표입니다. 8월 30일 기준 111일 이동평균과 350일 이동평균 곱하기 2를 활용해 보는데요. 아직 두 선이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거 사이클 꼭대기에 나왔던 고점 경고 신호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이어 멀티플입니다. 9월 3일 기준 약 1.1 수준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일 뿐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면 오히려 저평가 구간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2년 이동평균 배수입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2년 평균은 약 72K입니다. 그리고 2년 평균의 5배수는 약 360K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8.7K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과거 가열 구간과는 아직 꽤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 사이클 고점 신호 없음, 마이어 멀티플 저평가 근처, 2년 배수 중립. 결론은 가열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상승 사이클 중반부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흐름만 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약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과거 불장에서는 30%, 40% 조정도 흔했습니다. 즉 지금 하락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과 가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은 약세가 흔하지만 10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장이 많았다. 글로벌 유동성은 다시 풀리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트럼프 관세 판결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당장은 관망 국면이다.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 아직 가열 신호는 없다. 지금은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다. 겁먹고 셀더딥 하지 마라. 과거 불장에서도 조정은 늘 있었고 현재 있는 가격 조정 정도는 과거 사이클에 비해 아직 가벼운 수준이다. 그 뒤에는 항상 더 큰 상승이 이어졌다. 데이터와 사이클의 근거로 판단하면 지금 하락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눈앞에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10월과 그 이유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